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 그리고 코스닥은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8,571억 원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하는 이유는 미국 연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연준이 돈을 풀고자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거나 또 정부에서 돈을 풀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였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는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그러면은 지금 돈을 줄이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이렇게 어제 갑자기 뻥 뛰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갑자기 뻥 뛰었다니까 이 구간에 뻥 뛰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채권시장으로 가겠나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거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21%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시장의 지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연준 의장은 난 돈을 줄이지 않겠다. 내를 좀 믿어달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난이 못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상식과 우리가 그냥 일반 밖에서 말하는 상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어떤 게 다르냐면 주식 시장에서 말하는 상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된장이라고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똥이 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는 빠말대기 하면 수차례 맞을 겁니다. 밖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상식이 통하는 데가 이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말하는 게 시장 상식과 많지 않잖아요.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이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연준이 돈을 줄일 것 같다. 그럼 돈이 줄어들고 또 이 돈이 채권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은 수긍을 해야 돼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해석하게 되면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또 갑자기 획가닥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주식을 막 사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살란다 하면 그것도 시장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그 이해는 되죠. 주식시장이 채권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좀 줄어들 것 같고 연준에서도 돈이 줄어들 것 같다는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뭐 우리 시장이 때린다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공매도를 때린다는 게 돈 좀 벌어 먹겠다 이 말이에요. 걔들은 단기적으로 돈 좀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저거가 이제 좀 돈 좀 벌고 나면은 또 분위기 바꿔가지고 똑같은 재료인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 똑같은 재료를 놓고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는 매수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그게 또 정답이고 지금 때리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흐름을 알잖아요. 큰 흐름을 쭉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지금 뭐 시장이 뭐 돈이 좀 빠져나갈 것 같아서 나는 좀 공매도 치서 돈 좀 벌어 물랍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알겠어요. 이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돈 좀 벌어 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뭐 이렇잖아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 세력 형님들이 좀 팔아먹고서, 아이고, 좀 그럴란다. 돈 좀 단기적으로 좀 벌어물란다 하면, 그냥, 그렇게 벌어무세요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떨어지면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상승 매수하랍니다 해서 또 시장이 오르면, 아, 또 세력 형님들이 또 그럴란다 하고 또 이래 오를 때 또 매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 움직일 때는, 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냥 우리는 현금 비중, 주식 비중만 잘 맞춰두면 돼요. 주식 비중이 지금 좀 느리는 게 좋겠죠. 맞춰두고 있다가, 시장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은, 이것도 좋다.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모아놓은 또 현금을 갖다가 좀 사면 되죠. 그리고 시장이 또 위쪽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좋다. 이때 또 사면 돼요. 이러면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투자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력들은 나름대로의 투자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이 주식시장 들어와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게 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밖에 요건 우리 주식시장 내 이 바깥 세상에서 이 통하던 상식이 이 주식시장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 인지 부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서 자꾸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려 하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맞지 않은 거예요. 호가창만 본다더라도 호가창에서 매도 쪽이 많으면 이 매수 쪽이고 매도 쪽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원리를 생각해 볼 때 파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공급이 많다는 거니까. 그게 시장 원리다 아닙니까? 근데 이 주식시장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대기 물량을 쌓아둘 수 있다니까. 이 부분이 실제 거래되는 부분이고, 실제 체결되는 거래되는 부분이고, 저 위에 물량 쌓아놓고, 전체 합계는 아래쪽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량 막 쌓아놓고, 판다고.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물량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도 쪽에 물량을 많이 쌓아두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떨어질란갑다. 이래 생각하거든. 그런데 희한하죠. 매도 쪽에 물량이 많으면 또 이 주가는 올라요. 또 희한합니다. 그리고 매수 쪽이 많으면 또 주가는 떨어져요. 이게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된장은 똥이 된장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밖에서 있던 상식으로 똥이 어째 된장이고 여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아닙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일반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연준이 이제 돈 안 풀겠지. 채권 시장으로 금리 거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 가겠지. 이래가 팔아버리면 이건 또 상식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이 주식 투자 초보자들의 제일 힘든 부분이 좀 정리 좀 합시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 기준을 딱, 이 넘는 선이 있어요. 요게 다 선을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현실 세계, 이건 주식 시장, 그 안의 세계. 이 현실 세계에서 통하던 여러 수많은 이 상식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통한다는 겁니다. 통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통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주식 시장은,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면은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팔아도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의심을 말아야 됩니다. 그냥 돈 흐름을 보고서 사면 그렇구나, 팔면 그렇구나 의심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거든. 100만 원을 가지고 10번 회전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갖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짧은 매매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옵션을 갖다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파생상품, 그런데 그것도 좀 모자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빵빵빵 돈 벌어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선물합병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 하고 있지. 또 그것도 좀 부족해서 공매도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 지랄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이 기업이 내가 돈을 좀 모아서 투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잘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배분을 해주죠.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데 요 중간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따 요거 가지고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장난질 칠 수 있겠네. 그렇게 시작된 게 다 이게 저기 펀드도 그 투자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금도 다 거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 그러다가 좀 모자라가지고 가상상품 다 만들어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서 자꾸 옵션을 깨하는 거 이 사이에. 요 과정에서 돈을 챙기려고 이게 엄청 발전, 이게 요 안에 벌어지는 게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 커요. 실제 이 본질은 이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 본질이 뒤바뀌어가지고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런 이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생리를 먼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뭐 돈 벌겠다는 가나로 들어와서 이 바깥 세상에서 통하던 상식을 가지고 이 시장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저도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굉장히 오래 겪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원리를 지금이야 뭐 잘 이해를 하고 수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에 수급 보고 돈 흐르는 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뭐 수능하면서 이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것도 뭐 1, 2년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처음에 시장이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이 주식시장 내부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더라고. 내가 이 경계를 넘어오는 순간 이 바깥쪽 세상에서 이 주식시장으로 이 경계를 넘어오는 순간 내 머리에 내 구조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더라고. 지금 투자 뭐 하는 사분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뭐 이거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했다 손치더라도 이 경계를 넘어올 때 이 바깥쪽에서 통하는 이 일반 세상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통하던 상식과 시장 내에서 통용되는 이 상식이 맞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투자 경력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사람 초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죠. 모든 지표는 이렇게 다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연준에서 돈 판다고 하니까 하락한다. 이게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락한다고 이야기 좀 때려가지고 국채금리 실제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빠져나갈 거니까 연준에서 금리 올리면 또 돈 빠져나갈 거니까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벌어먹겠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쳐서 벌어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떨어져 멀리서 바라봐야죠. 멀리서 쭉 이런 세상을 조망을 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을 쭉 조망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다 이 자식들아 알겠다. 그 너가 돈 벌어먹겠다 그 마음 이해한다. 벌어먹어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현금 좀 챙겨놨는 겁니다. 현금 좀 챙겨놓고 실제 떨어지면 고맙다. 싸게 줘서 고맙다고 먹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게 똑똑해요. 요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10년을 투자해도 초보자라고. 왜 그러냐면 이 경제위기가 10년 만에 이래 한 번씩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면 10년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이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사이클. 그래서 10년이 지났을 때 한 사이클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있고 뭐 하락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횡보도 있고 이런 거 이래 한 사이클 대폭락도 경험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야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0년 동안 또다시 사이클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예전의 경험 이런 실전에서 통했던 경험을 가지고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초보자 티를 좀 벗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곳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경험한 것은 요 부분이다. 요 일부분만 보고서 시장을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또 시장이 때마침 이 꼭질 때 들어와 가지고 이 투자를 했는데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니까 이 과정을 보고서 주식 투자할 거 못 된다고 한 1, 2년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치 시장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다 부부부 뭐 코끼리를 치면 장님 코끼리를 만지기입니다. 다리만 치고 이건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일부분만 보고 마치 전체를 본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 이거 할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식 투자가 뭐 쉽게 보면 쉬운 거고 어렵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하고 이 주식 시장 내부하고 이 상식이 전혀 다르죠. 또 그리고 이 상식을 이해하다 손 치더라도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니까 이 대폭락이 10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자잘한 폭락도 이거 다 경험해서 갈라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띄엄띄엄 해가 10년 했다. 주식 투자를 뭐 했다가 한 며칠 쉬다가 띄엄띄엄 해가 10년 했다. 이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10년 동안 계속 했을 때 장기 보유를 하면서 계속 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초보자한테 벗어났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많이 듣죠. 듣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일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시장을 판단할 때 일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바깥쪽의 상식과 이 주식시장 내의 상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 어려운 게 이 주식 투자예요. 자, 일단 뭐 시장 그렇습니다. 수급 좀 더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은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갈 거잖아. 중간에 뭐 자전한 변동성이 있든 말든 갈 거니까 그냥 장기 보유하면 되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현금하고 주식 비중 잘 맞춰 있다가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세력들 머리 꼭대기에 놀면서 주워 먹는 김이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단기 변곡점이 지킨 종목도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좀 보면은 일단 3일 CNS라는 종목을 보면은 요때 상승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단기 변곡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적당하게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상아 프론테크라는 이 종목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탐욕을 지기고 있지요. 욕심 지기고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종목 그냥 오늘 네이버 어떤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이 오는지. 별 이야기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11개 종목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플래너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리너공업이라는 이 종목 있죠? 요거 하나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참모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그리고 지금 탐욕이 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탐욕이 쩌는 시기일 때는 적당하게 넣은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넣은 게 좋아요. 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요거는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내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 생각하면은 그럼 살 게 뻔하죠. 그냥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여행주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놀러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싶겠죠. 그 여행주 괜찮죠. 이거는 뭐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갈 때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겠어요.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싶겠죠. 그건 비행기, 항공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가면 그냥 오나? 또 우리나라는 사람 놀러 안 올 거냐고. 면세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자겠노? 호텔. 그렇죠. 그 면세점에 그냥 들렀다가 나가나? 뭐 살 거잖아. 면세점에서 뭐 팔아요? 우리 한국이 뭐 잘 만듭니까? 화장품.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라니까. 소비재 이런 것도 나갈 거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너도 나도 좀 이제 공장도 좀 짓고 뭐 할 거잖아. 그럼 철근이 있어요. 철근. 철강.
그러니까 뭐, 이 뭐 집 짓고 뭐 하면 화학 제품 안 들어가나? 화학,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럼 사람들 밖에 나가려 그러면 뭐 이제 소비주 쪽으로 가면은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겠지요.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체육복 입고 돌아다니면 되지만은 밖에 나왔는데 좀 산뜻하고 이쁜 옷 입고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괜찮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생각하면 살 거 세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세력도 알면서 아니면서 뭐 주식시장의 돈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으로 가니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릴 거 가니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력들이 저거 돈 벌어먹으려고 그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거 그거 안 들어올 거냐고. 진짜 금리 올리면 저거 안 들어올 거냐? 금리를 갖다 올리면 진짜 안 들어올 거냐고. 들어옵니다. 채권 시장으로 돈 빠지면 안 들어올 거냐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시장에 뚝 돌아가고 가는 거 보고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래 보면은 그냥 그 좀 그런 거 있죠. 우리 저 애들 막 뛰노는다 아닙니까? 애들 막 뛰놀다 보면 저거끼리 막 이래 놉니다. 잔머리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웃죠. 그냥 귀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가소롭기도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력들이 저렇게 장난치면 그냥 아이고 그래 벌어먹고 싶나 고생 많다 좀 애처롭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너가 돈 없잖아. 세력 너가 돈이 어딨노? 돈 없잖아. 그러니까 금융회사 거기에서 돈 굴리는 거잖아. 남의 돈 받아먹고. 그래서 이 돈을 좀 자꾸 뺑뺑이 돌리고 팔아먹어야 전기비도 나오고 전기세도 나오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할 거잖아. 그래서 돈 좀 벌어먹으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직원도 월급도 좀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알겠다. 그래 벌어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만약 시장이 하락하면은 고맙다. 많이 벌어먹나? 나는 좀 싸게 사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다시 또 똑같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리면 그래 또 내가 부여하는 주식도 올려주겠네 하고 또 모으면 되는 거예요. 한 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잔머리 굴리는 것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에요. 자, 뭐 오늘 또 이런 뭐 여러 이야기 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앞으로 뭐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리 인상이니 뭐니 뭐 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 뭐 지금은 뭐 저거 세력도 돈 벌어먹으려고 잔대가리 잔머리 굴리는 거라서 그냥 가서로운 놈들 불쌍하다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보면 됩니다. 보고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낑기 들어가지고 이래 휘둘리고 저래 휘둘리고 갈 때처럼 있으면 안 되고 똑바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바깥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주식시장 이곳 주식시장의 상식과 내 바깥 시장의 상식 이걸 가지고서 내가 과연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주식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라도 바깥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공부이고 이런 거 잘 이해하면은 이 주식시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이걸 이해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냥 돈이 많이 버냐 작게 버냐는 그 사이즈가 자기 투자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했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버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기간만 길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시장이 메커니즘이 이래 돌아간다. 이 주식시장은 그냥 있는 놈들이 자본 조달의 목적인데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들어와서 그 없는 놈들 후리쳐먹는 거 만드는 게 그게 주식시장이다. 그럼 정부에서 그거 놔두는 이유는 그 후리쳐먹는 과정에 이 주식회사 투자자들 중간에 이거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서 뭐 금융상품 만들고 보험상품 만들고 무슨 상품 만들어서 이 후리쳐먹는 이 과정에 정부는 이 세금이 들어오잖아. 정부도 이익이 있거든. 또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또 일반 국민들이 또 그만큼 세금을 좀 안 내도 되거든. 정부도 얻는 게 있어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게 후리쳐가는 걸 갖다가 이 세상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담배 파는 거 있죠. 그렇게 위험하면은 정부에서 아예 못 팔고 막아버려야죠. 마약 같이 막아버려야죠. 그런데 그냥 경고 문구나 붙여놓고 이거 피우면 빨리 죽습니다. 이러고 붙여놓고 팔으면 하거든. 왜? 세금 걷어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맞는 게 없어요. 그 시장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일을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